국제관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면 국제관계론의 여러 학문적인 영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론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가 국제기구를 포함한 타국과 국경을 초월해서 행적인 접촉, 그야말로 릴레이션십, 융합을 형성하는 제반 활동들을 국제관계론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또 국가와 NGO, 적십자 단체라든가 또 환경단체 이런 것들의 관계, 또 NGO,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국가와 비국가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글로벌 회사, 삼성전자라든가 LG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것이 국제관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이는 공적과 사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로부터 과학기술 등 국제사회 제 분야가 망라가 되겠습니다. 외교정책이 국제정치의 모체이고 또 국제정치는 국제관계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의 세 가지 상호작용을 넓은 의미에서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로는 어떤 전략 연구, 또 안보 연구, 또 국제경찰학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 바로 국제관계론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관계학은 정치학의 한 분야로 국제체계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사이의 외교관계의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또 지역 연구 이런 분야가 다 국제관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론이 독자적인 사회과학으로 연구된 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그야말로 전쟁과 평화라는 이 속에서 전쟁을 통한 비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이에 대한 평화의 갈망으로 이제 국제관계의 연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1, 2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갈망으로 인해서 국제관계론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론 연구는 영국과 미국에서 현저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참고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희생자는 무려 3,100여 명의 어마어마한 인원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법률 등의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사실은 자원 문제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여러 원유로 인해서 걸프전이라든가 또 이라크전 이런 등등을 보면 정치, 경제, 또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국제 관계가 서로 어떤 신과 또 역학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등 여러 방면의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관계론 학문의 창시가 1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국제연맹의 성립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므로 외교사적, 국제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 이후에는 연구의 주안점을 국가의 외교 정책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힘의 분석에 두게 되면서
권력 정치의 분석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연구하려는 현실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력균형이나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국제사회 객관적인 환경 연구에 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195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가 되고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의 국제관계의 연구는 정책결정 이론에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 정책이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지 또는 결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제 환경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 객관적 환경 분석을 중시한 데 비하여 이런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 결정자에 따라서 이미지로 가지게 되고 주관적인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이미지 이론과 게임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관계 구조를 시스템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하는 시스템론이라든가 모델에 의한 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계량적인 방법의 개발은 컴퓨터에 힘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시각입니다. 즉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단위 국가들은 서로 권력을 통한 투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자국이 힘을 갖춰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지 평화가 유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즉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이루어진 절대 군주 국가들에 의해서 맺어진 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체계는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재상이 주도했기 때문에 메테르니히 체제라고도 합니다. 이 빈 체계는 나폴레옹이 패하고 주변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즉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의 두 개의 기둥이 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 즉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즉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이제 파리에서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맺은 즉 평화와 질서를 표방한 그런 동맹이 되겠습니다. 사국 동맹은 신성 동맹에 추가해서 영국과 프랑스 나라들이 이룬 그런 동맹이 되겠습니다. 이 사국 동맹의 주요 내용은 나폴레옹이 다시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 서로 이 사국 동맹을 맺은 나라가 서로 지원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야말로 다시 절대 왕정 국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국은 군주들의 직접 참여하거나 대신들을 파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서로 논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성동맹은 빈 체계의 이데올로기를 마련했고 사국동맹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 군사적 외교적 협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동맹의 원리에 의거해서 결심한 동구의 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혁명 간섭을 싫어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생겨서 이제 오국 동맹의 분열상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강대국대 이해관계가 대립해서 그리스가 독립을 쟁취하게 돼 있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빈 체계로부터 간섭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1930년에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나서 빈 체제는 더욱 크게 분열되고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자유주의적인 기치를 높이 쳐들고 동유럽 삼국은 삼국 비밀 협상을 맺어서 신성동맹의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1848년에 혁명으로 분출되어서 분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이 빈체계, 즉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바로 힘의 균형을 통해서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즉 현실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실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투키디데스로부터 손자 한스 모겐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의는 결국에는 어떤 심성론, 인간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국제 간의 관심사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이상주의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즉 집단 안보를 통해서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즉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국제 간의 갈등과 또 재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이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고 국제 간의 관계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NGO라든가 또 글로벌 기업이 등 이런 다양한 행위자의 행동을 중시하는 이들을 통해서 서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구조주의는 마르크시즘에 접근해서 국제사회에도 지배와 착취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늘 착취해서 저발전 상태로 남겨두는 그런 계급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종속이론과 세계체계 이론은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안토니오 그람시로부터 폴라니로부터 윌리스턴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게재되어 있는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복습이나 예습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